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5월에도 어김없이 정말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과 함께 또 재미있는 선을 넘는 과학자들 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과학 소통 강연 선을 넘는 과학자들, 저는 MC 허재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과학 뇌세포를 키워보는, 깨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표정을 보니까 오늘도 과학에 진심인 과학 덕후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2025 선을 넘는 과학자들 올해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나노공학과 그리고 양자정보공학과에 있는 김준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어렵습니다. 주제가. 이름부터가 어렵고요. 슈퍼컴퓨터도 엄청 대단하고 빠른데 아직 슈퍼컴퓨터 다 써보지도 못했는데 양자컴퓨터로 벌써 과학계는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슈퍼컴퓨터와 양자컴퓨터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사실 이제 슈퍼컴퓨터가 성능이 좋지만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자 기술이 여러분께 어려운 것처럼 사실은 컴퓨터한테도 어려운 게 양자 역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시 세계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터 리소스가 필요한데, 우리가 예상컨대 이 양자 컴퓨터는 그런 문제들조차도 굉장히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기대가 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에게 가장 어려운 미션이 바로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해 달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교수님께 꼭 그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바로 우리 김준기 교수님과 함께 양자 컴퓨터 만나러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을까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이제 양자 컴퓨터 그리고 부제로 가능의 경계를 넘다라는 부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한지 그 경계가 있을 텐데요. 양자 기술이 어떻게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조금 더 띄워보고자 제가 준비한 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짜장, 짬뽕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예. 두 번째 하나 더 가볼게요. 프라이드 양념입니다.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컴퓨터는 정보를 저장하고 또 처리를 하는데, 이 비트라는 거는 0이라는 상태 그리고 1이라는 상태, 두 가지 상태를 갖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혹은 꺼짐, 켜짐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라는 개념은 가장 작은 정보의 저장 단위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쓸 때 혹은 어딘가 저장을 할 때 가장 작게 쪼갠다면은 결국 0 또는 1이 될 거고요. 물리적으로는 트랜지스터의 전기 신호 같은 것으로 우리가 비트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것들은 트랜지스터들의 집합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보는 저장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연산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비트 정보는 불리언 연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이 불리언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의 값을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산을 하는 기본 단위들을 논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논리 게이트들의 집합을 우리는 논리 회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논리 회로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덧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비트 정보를 덧셈을 한다고 한다면 00, 01, 01 그리고 10 이렇게 이진법으로 나타질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컴퓨터는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요, 두 가지 논리 게이트를 활용을 해서 연산을 합니다. AND 게이트는 둘 다 1일 때만 1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XOR 게이트는
두 값이 다르면 1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렇게 두 비트를 잘 비교를 해서 출력값을 얻어내면은 놀랍게도 이 결과가 덧셈을 했을 때의 결과와 동일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논리게이터의 합은 덧셈을 하는 프로그램의 기초 단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과학관에서 반도체 전시를 사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요거를 굉장히 이제 멋있게 보여주는 가산기의 모델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를 갖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은 알겠는데 그럼 만약에 양자역학으로 컴퓨터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엄마 대 아빠에서 제3의 답 둘 다를 외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에서도 우리가 둘 다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큐비트라고 하는 것은 양자 비트를 줄인 말이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큐비트를 활용을 해서 연산을 합니다. 큐비트는 0상태, 1상태를 갖기도 하지만 이 중첩 상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중첩 상태가 대체 뭘까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쓸 때는 중첩 상태는 0도 1도 아닌 새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상태를 가지고 연산을 막 하다가 중간에 큐비트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중첩 상태가 사라지고 확률적으로 0 또는 1 둘 중에 하나만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 비트는 0상태, 1상태 두 가지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큐비트는 0상태, 1상태 이외에 넓은 영역의 중첩 상태가 존재를 하고 측정을 하면은 항상 0 또는 1만 나오는 그런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레딩거 고양이가 이 대표적인 양자 중첩의 예시가 되겠는데요. 슈레딩거 고양이는 1935년 이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가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이런 고양이도 양자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그런 예시인데요. 사실 이분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양자 중첩의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 그리고 죽어있는 상태의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측정을 하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자, 1930년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고양이 상태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걸 만들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양이 상태를 어떻게 다루는지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공이 큐비트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공의 상태가 색깔로 나타내진 거고요. 하얀색 공을 0상태, 검정색 공을 1상태라고 불러보겠습니다. 큐비트의 상태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제가 박스를 하나 불러서 박스에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왼쪽 공에는 하얀색 공이 들어갔습니다. 0이 들어갔고요. 오른쪽 공에는 1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을 그대로 꺼내면 들어갔던 공이 그대로 나옵니다. 당연하죠. 자, 근데 여기서 양자 중첩을 만드는 마법을 하려면 이런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을 박스 안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제가 뿅망치로 똑 때립니다. 자, 이 뿅망치는 굉장히 특별한 뿅망치입니다. 마법의 양자역학 뿅망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가해주면은 이 안에 상태가 고양이 상태가 됩니다. 이런 고양이 상태를 만들면은 이 고양이 상태는 0과 1의 중첩 상태가 돼서 제가 이걸 꺼내는 순간 확률적으로 결정이 돼서 둘 중에 하나가 랜덤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엔 1 상태가 나왔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0을 만들고 집어넣고 중첩 상태를 만들어주면은 그리고 튀어나오면 이번엔 0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마드 변환이라고 하는 이 마법의 뿅망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첩 상태를 만들면은 꺼낼 때마다 0 또는 1의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보면은 박스 안에 들어있을 땐 저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박스에서 꺼내면은 저희가 보는 거는 0 아니면 1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박스를 보내드리면서 이거 중첩 상태입니다. 꺼내서 보세요 하면은 꺼내서 볼 때마다 0과 1밖에 없어요. 중첩 상태는 여러분이 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양자역학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자 중첩을 랜덤 박스에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단 제가 박스 안에 이렇게 공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막 섞습니다. 자, 왼쪽 박스에 뭐가 들어있나요? 0이 들어있죠. 그죠? 지금은 라벨을 제가 붙여놨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섞어도 여러분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라벨이 없이 공을 집어넣고 막 섞었다면 왼쪽에서 뭐가 나올까요? 50%의 확률로 0 나오고 50%로 1 나오잖아요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라벨 지웠잖아요. 라벨을 없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보의 손실이 있는 겁니다. 정보를 원래 알고 있었는데
라벨을 가려놓고 막 섞어놨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란자 중첩이라는 거를 있다고 하는데 꺼내면 얘도 50대 50 나오고 얘도 50대 50 나오면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뭐가 다른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오늘 요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양자 중첩이 얼마나 신기한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양자 중첩과 랜덤 박스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그거를 알려면 이 하다마드 변환, 아까 그 마법의 뿅방치의 중요한 성질을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자, 하다마드 변환을 하면은 0 상태 같은 경우에는 cat 플러스, 그리고 1 상태는 마이너스 고양이 상태로 준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 둘은 사실 다른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번 더 제가 뿅망치를 가해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신기한 성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중첩 상태를 만들었다고 해서 얘네가 완전히 50대 50으로 이제 섞여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가해주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거를 물리학자들은 가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사실 잘 살펴보면 양자 건섭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캣 상태는 하다마드를 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0 상태로 100%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랜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엔 50%의 확률로 0이 있고 50% 확률로 1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뿅망치를 한번 가해주면은 만약에 얘가 0이었을 경우에는 고양이 플러스 상태, 1이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고양이 상태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요때 제가 이걸 열면은 다 50대 50의 확률로 0과 1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한 번 더 하다마드 변환, 한 번 더 뿅망치를 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고양이 상태는 100%의 확률로 0 상태가 나오고요. 오른쪽은 고양이 플러스 상태와 고양이 마이너스 상태가 섞여 있는 그런 여전히 섞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보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녀석을 열면은 100%의 확률로 하얀색이 공이 나오는 반면에 이 녀석은 50대 50으로 여전히 섞여 있는 정보를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정보의 손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 하다마드 변환이라는 것이 우리가 양자 중첩을 만드는 것이 정보를 손실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랜덤 박스가 아니라 정말 기존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정보의 형태를 열어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변환인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가능하지 않았던 정보의 형태가 양자 컴퓨터에서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큐비트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양자 컴퓨터의 새로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양이 상태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0 상태에서 이 뿅망치를 가해주면 고양이 상태로 바뀌고 고양이에서 한 번 더 가해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중간에 여기 고양이 상태를 살짝 들여다보고 얘가 하얀 공인지 검정 공인지 0인지 1인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순간에 얘는 0 또는 1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양자 측정이라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 순간에 제가 본 상태로 얘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 고양이 상태일 때는 0도 1도 아닌 새로운 상태에 있었는데 누군가 들여다보면은 상태가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하다마드를 한 번 더 가해주게 되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이게 두 개 섞여 있어가지고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하다마드를 두 번 가해주면은 원래 돌아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봄으로써 이것도 비슷하게 정보를 손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섞지 않아도 양자 상태는 그냥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손실이 이런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의 변화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양자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 전에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큐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양자 중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자 중첩은 양자역학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0 또는 1, 아까 엄마 아빠 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둘 다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이런 양자 중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능성을 정보 연산에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양자 컴퓨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정말 이걸 정보 연산에 활용하면 어떤 새로운 일들이 있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강의는 양자 알고리즘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